헌법재판소가 다른 사람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민간조사제도, 이른바 사설탐정을 금지하는 법률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국내에서는 앞으로도 탐정 활동이 금지되는 겁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관련 쟁점들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팀장님께서도 전직 강력계 형사로서 그 누구보다도 수사에는 자신이 있으실 텐데 혹시 탐정으로 활동하실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네, 사실은 저도 30년 동안 공직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익힌 수사 기술이라든가 피해 회복하는 조사 기법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사실은 부당하게 피해를 본 피해자 구제, 그다음에 공익적 목적인 어떤 그런 형태의 탐정업을 하고 싶은 게 사실은 솔직한 심정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탐정 활동은 아니더라도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관심을 갖게 되고 혹시 조사를 하거나 수사 정도의 그런 활동들을 하신 적은 없으신지요? 사실은 이제 현재 합법화돼 있지 않거든요. 네. OECD 국가 35개국 중에 34개국, 그러니까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태리, 이런 일본 같은 경우 다 지금 이게 도입이 돼서 법적인 뒷받침을 가지고 관리 감독을 받으면서 네.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은데 지금 현실적으로 이 불법입니다. 탐정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그다음에 이 사생활 조사를 할 수 있는 기틀이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저는 어렸을 때 셜록 홈즈, 궤도 루팡 이런 탐정 소설이나 추리 소설을 읽으면서 참 재밌게 봤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 소설이나 영화를 보면서 실제로 탐정을 꿈꾸던 사람들도 꽤 있을 텐데 네.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보십니까? 네, 사실은 이제 그 전직 경찰관이죠. 총경으로 퇴직한 정모 씨가 2016년도에 탐정을 하고 싶다.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익혔던 노하우를 좀 활용하고 싶다는 뜻에서 탐정을 해야 되는데 신용정보 유행하는 법률 40조 4호 5호에 탐정 명칭 사용할 수 없고 또 신용정보조사업자에는 사안에 따라서 사실조사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직업 자유평등권에 침해된다라고 해서 이혼 소송을 헌재에다 제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헌재에서는 사실 현실적 법 아래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이혼이라고 볼 수 없다. 사생활 보호라든가 그런 어떤 그 무분별한 그 신용 정보라든가 개인 정보를 파악하는데 혼란이 온다라고 해서 사실은 그 헌법의 합헌이다, 이혼이 아니다라고 결정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바꿔서 생각한다면 법을 개정한다면 탐정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사실 헌재에서 입법 건의를 했습니다. 현재 신용정보 유행에 관한 법률에 대한 그 조항, 탐정 명칭과 사실조사할 수 없다는 부분을 이 이혼이라고 할 수 없고 다만 탐정업이라고 하는 건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국민적 부흥에 의한 탐정법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이고 이 법에 대한 건 이혼이 아니다, 합헌이다 이렇게 판결하신 것이죠. 네, 사생활 침해라든지 개인정보 유출 등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거죠,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사실 헌재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사생활 침해라든가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 침해 소지가 있다고 하지만 여기에 관련된 제재하는 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치정보 이용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그다음에 통신비밀보호법 등 이런 제재 조항이 있고 지금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고 하는 부분은 지나친 겁니다. 왜 그러냐면 관련 법이 있지만은 내가 어떤 범죄를 하거나 남한테 부당한 피해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대상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 구제라든가 또 합법적인 측면의 어떤 권익 보호, 그다음에 명예와 보안을 지키는 이런 형태로서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결코 지나친 사생활 침해가 일어날 가능성은 적다. 왜 그러냐면 불법 업소인 경우는 그렇지만은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감독을 하고 그다음에 합법화를 해준다고 하면 제재 조항이나 처벌 조항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지나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가운데 상당수는 아마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습니다. 심부름센터라고 해서 사실상 흥신소가 사설 탐정의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지금 그 개인이 하는 사설 탐정은 모두 불법입니다. 그리고 부당한 어떤 불법적인 요소가 많죠. 그리고 국가에서 지도 관리 감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당 요금을 받을 가능성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납치라든가 또 소위 말하면 의뢰인 말고 다른 피의 대상자에게 또 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데 사실은 합법화를 하게 되면은 국가에 관련한 지도 관리 감독을 받게 되고 적정한 수임료, 그다음에 어떤 입법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제재나 처벌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합법화를 해주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 부당한 침해를 당하는 경우
또 국가기관이라든가 어떤 수사기관에서 인력이나 예산 문제로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해주고 그다음에 치안력을 보조해주는 역할. 네. 그런 거 지금 선진국에서 34개국에서 시행을 하고 있죠. 하기 때문에 가까운 일본이나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6만 명 정도의 탐정이 활동을 하고 네. 있고 그다음에 직업 창출에 있어서도 사실은 만약에 우리나라가 1만 5천 개 라이센스를 가진다고 하면 무려 15만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빨리 제도화하고 합법화해서 국민들의 고충을 좀 파악하고 그다음에 알 권리, 찾을 권리, 또 방어할 권리, 그다음에 명예와 보안을 지킬 그런 요소를 좀 긍정적으로 제도화해주고 합법화해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앞에서도 셜록 홈즈 얘기를 잠깐 드렸습니다만 저는 사설 탐정하면 영국의 으슥한 뒷골목이라든지 지하 하수도 공간 이런 것들이 생각납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하신 대로 영국이라든지 일본, 미국 등은 사설 탐정이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 도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OECD 국가 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국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선진국 쪽이죠. 그러니까 이제 독일 같은 경우나 이런 어떤 다른 나라는 2만여 명 정도 있고요. 미국이나 일본은 6만 명 정도 탐정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FBI라든가 경찰이라든가 보안관들과 합동으로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의뢰를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결코 합법화해주면 어떤 정부의 관리, 지도, 감독을 받음으로 해서 국민들의 어려운 또 의뢰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게 지금 현재 전국에 약 3천여 개 정도가 추산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불법 심부름센터가 오히려 불법을 자행하고 또 관리 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음성적인 그런 탈법 행동을 하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 보면 합법화를 통한 긍정적인 제도로 정착을 시켜야 된다. 그게 또 해외 선진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기종 팀장님, 오늘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